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조선 후기 실학자인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통해 똑똑한 사람은 안 하는 말 5가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500권이 넘는 방대한 저서를 통해 시대를 아우르는 지혜를 전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저지르는 말실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보다 현명한 소통 방식을 제시해줍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후회되는 말을 내뱉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비밀을 지키지 못해 신뢰를 잃기도 합니다. 이처럼 말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중요한 도구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러한 말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가 경계해야 할 5가지 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말 습관을 되돌아보고 보다 성숙하고 지혜로운 소통 방식을 익힐 수 있을 것입니다. 1. 비밀은 스스로 간직해라. 우리는 때때로 친한 친구나 가족에게 자신의 깊은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모든 비밀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개인적인 고민일 수도 있고 남에게 말하기 어려운 과거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비밀을 가벼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비밀이 예상 못한 방식으로 퍼져나가 자신에게 상처로 돌아오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인간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회에서는 비밀이 여러 사람을 거쳐 전달되면서 와전되거나 과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틀어질 수 있으며 이때 과거에 털어놓았던 비밀이 상대방의 입을 통해 다시 세상에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비밀을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자신의 깊은 속마음은 쉽게 털어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비밀을 지키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다른 사람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A. 말씨에 주의해라. 우리는 대화를 통해 상대방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말씨는 때로는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주기도 하고 관계를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특히 짜증 말씨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짜증 말씨는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거나 비꼬는 말투로 말하거나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는 등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드는 모든 형태의 말씨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짜증 말씨는 대화를 단절시키고 상대방과의 감정적인 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또한 짜증 말씨를 사용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주어 인간관계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에도 부드럽고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3. 말을 아껴 써라. 우리는 때때로 너무 많은 말을 하거나 불필요한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피로감을 주기도 하고 자신의 이미지를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혀 끝까지 올라온 나쁜 말을 내뱉지 않고 삼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음료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황에서도 말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정약용 선생은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으니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하게 고려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말을 해야 합니다. 말을 아껴 쓰는 것은 겸손하고 신중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말을 아껴 쓰는 사람이 더욱 신뢰를 얻고 깊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마라.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 걱정하는 마음으로 조언을 하거나 간섭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간섭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거나 반감을 살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특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간섭을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 훈계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오만하고 무례한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각 사람은 자신만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 조언을 하고 싶다면 먼저 상대방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또한 조언을 할 때에도 자신의 경험이나 가치관을 강요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상황과 입장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조언의 의미입니다. 5. 나였으면 이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의 선택이나 행동에 대해 나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종종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나였으면 이라는 말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 항상 옳다는 전제하에 다른 사람의 선택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선택에 대해 비판하거나 평가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신만의 상황과 이유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대신 사용할 것을 권합니다. 이 질문은 상대방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통해 똑똑한 사람은 안 하는 말 5가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말은 때로는 따뜻한 위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기도 합니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우리는 자신의 말 습관을 되돌아보고 보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소통 방식을 익혀야 합니다. 말을 아껴 쓰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진심으로 소통하는 태도를 갖는다면 우리는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은 마음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아름다운 말을 사용하면 우리의 마음 또한 아름다워지고 아름다운 마음은 다시 아름다운 말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기고 앞으로 더욱 아름다운 말, 따뜻한 말을 사용하여 주변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